그곳에서는 시간도 잠시 숨을 고를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도 잠시 세상 소란을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보던 하늘과 풀도 문득 낯설고 신비롭게 다가오는 곳. 그 섬 곳곳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이야기와 비밀이 가득하다지요. 170만 년쯤 묵은 화산섬, 제주도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보실까요? 오늘은 제주도 동북쪽에 위치한 용암동굴의 길을 따라 화산섬의 신비를 만납니다. 주상절리 해안이 아름다운 마을 월평리에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제주도의 전체, 이 수십 개의 오름과 한라산이 펼쳐져 있는 이 넓은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배를 타고 나와서 여행을 하는 것도 이 제주도를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월평리 해안처럼요. 용암과 파도가 빚어낸 일대 장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앞바다 흔하디 흔한 돌무더기 취급을 받았다죠. 좀 다르게 보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이 주상절리의 그 결정이 어떤지 그거 지금 확대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상절리인가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주상절리가 그 해변가에 이제 그 수직 기둥으로 세워진 것들만 보시고서 그것만 주상절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상절리는 꼭 그런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암도 한 번 분출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먼저 분출되고 위에 또 덮이고 연대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별로 이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면 약간 그런 결정이나 미세한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돌 하나도 까마득한 시간의 깊이를 품은 화산섬. 제주도의 웅숭 깊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제주도 서북쪽 해안 김령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간직한 곳이죠. 오, 시원하다. 평범한 골목길에 평범한 동굴이 있네요. 김영, 월정리 이 내륙 중산간에 오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분출된 용암들이 흘러 지나가서 만든 용암 동굴 같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동굴 안은 서늘합니다. 이 동네 분들은 피서 따로 갈 일 없겠는데요. 방향이 이쪽 내륙 쪽에서 나고 있거든요. 가면 냉기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동굴이 이 동네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랍니다. 발견된 용암 동굴만 거의 한 160개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주도 땅 밑이 거의 뭐 이런 수백 개의 용암 동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누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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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그 제주 지금 여행 중인데요. 네. 오. 그래서 여기 오면은 물이 빠져서 네. 되게 여기 시원해요. 어, 그리고 이게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결돼 있어요? 네. 바닷물이 빠지면 네. 이게 물이 좀 빠지고 네.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물이 많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 안쪽에서는 용천수 같은 것이 나오나요?
이 마을에는요 이런 용천물이 많이 있어요. 여기 봉지동에 무슨 저쪽에도 있고요. 여기 청굴물 있고 또 여기 물통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물통은 제주 말로 샘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굴은 마을을 살리는 우물이었던 셈입니다. 이 물을 먹었었죠 옛날에는. 오, 정말 이 물이 얼마나 차가웠느냐면은 뭐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분들은 이 개우쇠 물을 꼭 먹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었다고 그래요. 아마 이게 타고 그러니까 시원한 네. 물을 갈증을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찾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오래 좀 더 사셨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는 이거는 이제 어머님한테 준 이야기입니다. 좀 생명의 물 같은 존재네요. 예, 그렇죠. 네. 옛날엔 생명이었죠. 네. 제주도에는 개울도 강도 없습니다. 화산이 품은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이자 생명의 원천이었지요. 마을 해안의 청굴물도 그중 하나. 바닷물이 빠지면 지하수가 솟아올라 깨끗한 민물샘으로 변신합니다. 동굴 중의 동굴, 만장굴로 향합니다. 70여 년 전 꼬마 탐험대 일원으로 만장굴을 발견했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자, 손잡고 인사합니다. 누구세요? 구정희 선생님, 탐험 대장님, 그렇죠. 선생님이기 이전에 탐험 대장님이시죠. 탐험 대장님이 횃불 그리고 횃불 들고 횃불반 횃불반. 탐험대 횃불반. 딱 횃불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네.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12살 때 기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덧 팔순이 된 꼬마 탐험대원은 70여 년 전 그날이 어제 일인 듯 아직도 생생하시다죠. 이 물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촉촉촉 그렇게 나요. 와, 그 겁나지 뭐. 상상이 안 가는데. 터벅터벅 그 부정 선생 선도하면서 뒤로 쫓아갔던 생각, 그리고 횃불 들려서 가는 생각, 일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겁나서 말이야. 이 가는 거 그 횃불만 찾아서 뒤만 쫓아가는 거지. 그 물소리만 이 저 축축축 이렇게 물방울 소리만 나고, 또 바닥엔 저렇게 물이 막 깔려 있어. 그렇죠. 응. 그렇게 12살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12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탐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년굴이 나온 거예요. 그 옛날 꼬마 탐험대가 횃불 들고 집신 신고 걸었던 길을 따라 들어가 봅니다. 와. 저 만장굴은 뭐 한 10번 이상 온 것 같은데요. 예, 올 때마다 뭐랄까, 올 때마다 뭔가 되게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용암동굴이 이렇게 땅속에 있는지 예, 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만장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동굴입니다. 만장굴이 가장 그 넓은 구간이 폭이 18m 정도 되고요. 천장 높이가 한 23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만장굴 정도의 큰 규모로의 용암 동굴을 가진 게 지구상에 3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하와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네, 그 정도 가야만 이 정도 규모의 동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를 찾아오는 세계적인 화산학자들이 가장 감탄하는 곳도 바로 이곳 만장굴이라고 하죠. 마치 뭐 대성당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진짜 그 줄 베른의 소설에 어떤 그 지구 속으로 여행에 들어온 지하 사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와서 이곳에서 영감을 얻고 가는 거죠. 까마득한 옛날 이곳엔 펄펄 끓는 용암이 강물처럼 흘렀겠지요.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떠올려 보려 해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야, 영순아.
옛날에 여기 한번 와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있나 하고 보러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지금 별 볼 거 없다고 네 지금 투덜투덜하네요. 여러분 만장굴에 왜 볼 게 없겠습니까? 볼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굴 벽면에 수평으로 줄이가 있잖아요. 네. 이거 뭐냐면 용암이 흘렀던 그 수위 높이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또 비슷하게 줄이 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위가 다른 형태로 여러 번 흘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껌껌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늘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런 흔적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서 이 동굴이 생길 당시에 여기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만장굴 라인이 저기 월정리, 김영리까지 이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빗물들을 글로 또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 뭐랄까요, 또 그 이 온도를 조절해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뭐 돌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알게 모르게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용암 석주를 보시고 계십니다. 네, 석주라는 표현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용암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용암 동굴이 한 층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장이 깨지니까 거기서 흘러내린 용암이 쌓이면서 굳어서 이 탑처럼 만들어졌는데 이 규모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귀한 보물을 우리만 너무 소홀하게 여겼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경치가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지질의 구조를 영영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식물들을 영영 보지 못하고 어떤 동물들을 영영 보지 못할 거냐. 이 정도 가치가 있을 때 주는 게 세계 자연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제주도라는 섬이 귀하다는 거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좋다고만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우리나라 세계 최고라는 그거는 참 전혀 생각을 못. 세계를 놀라게 한 만장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름은 작은 화산이지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검은 오름이 만장굴의 기원입니다. 오래전 이 분화구가 토해낸 엄청난 양의 용암이 만장굴을 낳았다지요. 검은 오름을 오르는 길에서 협곡을 만났습니다. 수십만 년 전 검은 오름에서 쏟아진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 생생합니다. 이게 좀 협곡스럽다 진짜. 그 용암 등굴에 일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왔을 때는 이 천정을 덮었던 용암들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쌓여 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하나의 한 단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협곡이 아니라 지붕을 연 개방형 동굴이었네요. 이 여기 있는 협곡은 과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용암의 동굴이었지만 싶으면 이게 숲을 만나고 하늘을 만나고 아까 그 별을 만나는 그런 것이 여기 거운 노름 용암 협곡의 큰 매력이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협곡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누군가는 또 그 모습에서 다른 상상을 떠올리겠지요. 검은 오름의 정상이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오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전망대예요. 와, 사람들이 맨날 맑은 날씨만 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약간 날씨가 와, 비 오는 날 오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약간 가랑비성 내릴 때는 이런 검은 오름도 상당히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죠. 그 후기를 보면 이게 진짜 용암이 얼마나 많이 뭉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인간. 이 거운 노름의 용암은 쫙 흐르잖아요, 이렇게. 네. 쫙 멀쩡히 해안까지 흘러가면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저쪽. 손을 이 곧장도 만들고 특히 세계유산의 핵심적인 그런 자원인 용암동굴 만들어요. 용암동굴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만장굴, 뭐 김영굴, 금영굴, 용천, 뭐 용천동굴, 다. 당천동굴이 네. 다 여기서 발현됩니다.
거문 오름의 거문이라는 말은 신령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거문 오름의 짙은 안개를 보노라니 절로 시인이 되고 이야기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월전리까지 쫙 한 마리 용이 돼서 이게 날아가는 형국을 상상하면 네. 야, 검은 오름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얘가 용의 머리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가 네. 발원지기 때문에 네. 여기가 그 용의 머리가 되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 저 이 용암 동굴들이 용의 몸통을 연결하고. 그치, 용은 용암동굴 하나하나가 다 네. 그 용 한 마리에 뭐랄까 이 신체 일부인 거죠. 신체 일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용의 어느 신체 일부가 아프거나 네. 또 고통받으면 이 여기에 있는 검은 오름에 흔들리겠지. 그런 상상적 그런 신화적 화산적 여행 기행을 하게 되면 네. 제주도라는 게 또 검은 오름인 게 달려 보이지. 이 진짜 제주라는 섬의 어떤 매력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화산섬의 웅숭 깊은 속내를 찾아 떠난 제주도 동굴 대탐험. 그 끝에서 하늘을 만납니다. 아득한 미지의 시간과 공간이 끝없이 열리는 곳. 화산섬 제주는 그런 곳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이렇게 되고 얘는 땅속에서 굳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꽃이 이쁘지 돌 안 예쁩니다. 바람지양 보신다네. 아이고 설봉하고 바람 났죠. 주민들하고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개념.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어디 있느냐? 갑니다. 모든 화산은 활화산이고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